회장님 아니, 동석 씨. 저 좋아해요. 그 말 한마디에 한동석은 웃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사랑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다. 그날 이후 둘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. 술도가 직원들 앞에서도 호텔 회의실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됐다. 마광숙은 어느덧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동석 씨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졌고 한동석 역시 마 대표 대신 우리 광숙 씨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.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. 마광숙의 핸드폰으로 날아든 낯선 메시지. 그 사람 당신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? 첨부된 사진엔 한동석이 젊은 시절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. 그날 밤 마광숙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다. 이 여자는 누구지? 그녀는 한동석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물었다가 이 따뜻한 시간을 깨뜨릴까 두려웠다. 다음 날 마광숙은 결심한 듯 LX 호텔을 찾아갔다. 한동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반겼다. 무슨 일 있어요? 마광숙은 침착하게 물었다. 동석 씨, 이 여자 누군가요? 사진을 내밀자 한동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그리고 이내 말했다. 그 사람은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내 삶에 잠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.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어요.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엔 오직 당신뿐이에요. 그 대답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마광숙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. 그녀는 단지 이 사랑이 또다시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. 며칠이 지나고 마광숙은 다시 술도가에서 혼자 작업을 하며 생각에 잠겼다. 하지만 한동석은 그날 밤 직접 막걸리 배달차를 몰고 술도가를 찾았다. 마 대표, 내 진심은 의심받을 만큼 가벼운 게 아니에요. 그 말에 마광숙은 조용히 웃었다. 알아요. 나도 이제는 믿고 싶어요. 그렇게 둘은 다시 손을 맞잡았고 그 손은 이번엔 한결 단단했다. 그런데 그때 공장장 고자동이 숨겨놓은 오래된 서류처를 정리하다 오장수가 생전에 기록해둔 메모를 발견하게 된다. 그 안엔 LX 호텔과 관련된 수상한 송금 내역과 독고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. 광숙은 충격에 휩싸인다. 장수 씨가 말했던 건 이거였구나.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며 다시 혼잣말을 한다. 동석 씨, 이게 사실이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? 그리고 마광숙은 결심한다.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겠다고. 그녀는 고자동과 함께 송금 내역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독고탁이 과거에 술도가의 이권을 뺏기 위해 한동석과 비밀리에 접촉했던 정황을 포착하게 된다. 그러나 한동석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마광숙에게 청혼할 계획을 세운다. 그는 딸 한봄과 아들 한결에게도 조심스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. 마광숙이 한동석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감지한 독고탁은 더욱 본격적인 방해에 나선다. 그가 꺼내든 다음 수는 LX 호텔과 술도가의 납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내부 고발서였다. 사랑하는 사이면 뭐합니까? 돈이 끊기면 끝이에요. 요즘 자신이 웃는 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. 웃음의 이유는 늘 한동석이었다. LX 호텔과의 계약으로 인해 자주 마주치게 된 두 사람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고 이젠 업무상의 만남이라는 핑계조차 불편할 만큼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다. 오천수는 한동석의 진심을 가장 먼저 알아챘다. 그날 저녁 술 한 잔 기울이던 자리에서 그는 마광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. 형수님, 이제는 좋은 분 만나셔야죠. 미순이랑 다시 만나면서 느꼈어요. 사람이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더라고요. 형수님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진심이에요. 마광숙은 오천수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. 시동생 중 가장 말없는 이 남자의 진심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.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되물었다. 내가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? 며칠 후 한동석은 저녁 늦게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.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. 오늘 많이 놀랐죠? 마광숙은 당황했지만 애써 짐짓 날카롭게 말했다. 심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. 시동생들 다 있는 집에 갑자기 찾아올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? 한동석은 담담하게 웃었다. 천수 후배도 다른 시동생들도 다 괜찮은 분들이더라고요.
이제는 그 집이 편하게 느껴져요. 그의 말은 마광숙에게 또 다른 울림이 되었다. 이 사람 진심이구나. 다음 날 마광숙은 막걸리 납품건으로 LX 호텔을 찾았다가 한동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. 응급실에서 대기 중인 중환자를 보고 잠시 숨이 멎었다. 장수 씨처럼 또 나를 남겨두고 떠나면 안 돼. 그 순간 한동석이 멀쩡히 나타났고 마광숙은 그를 보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지듯 눈물을 흘리며 안겨버렸다. 그 순간의 포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이었다. 여기서 뭐 하세요, 마 대표? 한동석이 어리둥절하게 묻자 마광숙은 한참을 품에 안긴 채 대답하지 못했다. 마음이 먼저 반응한 순간이었다.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. 마광숙은 여전히 오장수에 대한 죄책감에 스스로를 억눌렀지만 한동석은 그녀의 감정을 기다려주었다. 혼날 거 알고도 이렇게 했어요. 혼내도 돼요. 다만 그 자리에만 있어주세요. 그 말에 마광숙은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. 그들은 서서히 일상의 틈 사이로 서로를 들여놓기 시작했다. 회의 중 마주치는 짧은 눈빛, 엘리베이터 안의 정적, 퇴근 후 사소한 안부 문자. 그런 것들이 반복되며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다. 어느 날 한동석이 술도가에 들러 직접 장광주를 시음하고는 말했다. 이 맛 마 대표 같아요. 부드럽고도 확실하게 남아요. 그 말에 마광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. 그럼 회장님도 장광주에 취했을까요? 농담처럼 건넨 말에 한동석은 웃으며 대답했다. 이미 오래전에. 그날 밤 마광숙은 결혼사진을 꺼내 다시 바라보았다. 장수의 환한 웃음. 미안해요. 나 이제 살아보려 해요.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놓았다. 그건 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이었다. 며칠 후 한동석은 초여름 산책로로 마광숙을 데려갔다. 저한텐 당신이 봄이에요. 추웠던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. 그 고백은 이전과는 달랐다. 진심이 묻어났고 마광숙은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.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. 뒤엔 더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. 바로 그날 밤 술도가 근처에서 수상한 사내들을 목격하게 되고 마광숙은 즉시 CCTV를 돌려보게 했고 그 속에는 낯익은 그림자가 있었다. 그것은 바로 독고탁의 부하로 알려진 인물이었다.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교란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. 마광숙은 그날 밤 술도가 2층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장수의 기록과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한다. 장수 씨, 내가 꼭 지킬게요. 당신이 아끼던 이 집도 이 사람도 다.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협과 진실이 교차하는 속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이 과연 모든 장애를 넘어설 수 있을지 술도가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난다.